교재 76쪽에 보시면은 이제 도원인의 가족 소개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아기가 모여있는 집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원인의 가족이 할아버지부터 형, 누나, 나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위에다가 한번 써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줄서부터 H의 11번째가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전제하에 저는 아직 입력을 못했으니까 여기 글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요거 A번째 있죠. A번째는 바짝 줄이세요. A번째는 포일랑말랑 지우시면 돼요. 예. A가 이렇게 넓으면 굳이 비어있는 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짝 줄이시면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좀 높이래.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좀 높이래. 여기다가 도원인의 가족 속에 뭐가 들어갈 건가 봐요. 네. 그럼 1과 2와 3 사이 2와 3 사이를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내리면 높아지니까 여기다 이제 쓸 거예요. 네. 자, 삽입은 없는 뭐를 집어넣는 게 삽입이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인데, 그림도 있고, 클립아트도 있고, 도형도 있고,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 스마트 아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뭐 스크린샷? 스크린샷은 뭐야? 이거 화면을 저장을 해서 화면에 그림을 떠서 가져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고, 저 끝으로 가보시면 2번하고 3번 사이는요, 2번하고 3번 경계선 보이시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 왼쪽에 2번과 3번 사이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가 마우스 포인터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마우스를 누르시고 적당히 이따 봐서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줄이면 되고, 모자란 것 같으면 더 넓히면 되고 높이면 되니까 적당히. 예.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텍스트 그룹은 뭐냐면 워드 아트, 뭐 머리글, 바닥글, 글상자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워드 아트라는 걸 클릭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워드 아트를 클릭해 보시면 어떤 거 고를 겁니까? 라고 돼 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책에서는 네 번째 줄, 네 번째 칸 그거를 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뭐 빨간 거 해도 되고 뭐 검은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클릭해 놓고 이런 말이 나오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겠죠. 뭐라고 쓸까요? 도원인의 가족이라고 써볼까? 도원인의 가족 쓰고 나서 나머지 지워도 되고, 다 지우고 다시 써도 되고. 도원인의 가족이라고 썼어요. 띌 거는 좀 띄고, 소개를 빼먹었네. 소개 이렇게. 그럼 네 글자 한 칸 띄우고 네 글자, 아주 딱 보기 좋겠네요.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커서가 껌뻑껌뻑 들어가고, 이것도 글자를 고쳐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은 아까는 워크시트에 썼는데 이 워드 아트라는 거, 워드 아트 글맵시라고 하죠. 한글 2010에서는 얘를 클릭하니까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런 메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형 채우기도 있고, 뭐 무슨 색깔을 채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채우면 안 되겠네요. 하얀 바탕에 글자만 보여야 되니까 채우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뭐를 해볼까? 예? 이제 이 글자를 써놓고 나서 보세요. 마우스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도형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리기, 도형 쪽에 있는 어떤 꾸미기 기능이 생겨요. 그러면 글자만을 따로 블럭 잡아서 꾸밀 건지, 이 틀, 겉에 틀이 보이잖아요. 틀을 클릭하고 통으로 꾸밀 건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얘를 줄이고 늘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줄이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얘가. 얘를 줄여버리면 높이는 낮아지는 것 같아. 글자가 다 그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요걸 한번 보자고. 여기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근데 이걸 누르면 안에 색깔이 들어가 보이죠? 이건 테두리가 보이고 이거는 색깔이 들어가니까 아닌 것 같고, 우리 책에는 색깔이 안 들어가 있잖아. 글자만 색깔이 있는 거지. 이걸 누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요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누르면 어떨까? 이거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A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AAA. 여기 가 보시면 뭐 이거 파란 것도 있고 뭐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근데 사람 이름 빨간 거 하면 싫어한다니까 뭐 파란 거로 해도 되고 뭐라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빈 거냐 속에 색깔이 들어간 거냐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본 것 같은데 아이 성에 안 차.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가 있잖아요. 조그만 가들. 거기 가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이거를 마우스로 쿡 누르지 마시고 가면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면은 색깔을 갖다 대 보시면 돼. 이렇게 색깔을 갖다 대 보시면은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오케이, 그때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뭘까? 여기 있는 가는 글자의 겉테두리. 글자의 겉테두리. 도원인의 글자가 있는데 도원인의 글자 주변에 이렇게 형광 물체처럼 이렇게 뭐가 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도원이나 같으면 디귿인데 디귿의 겉글자, 겉글자의 색깔, 테두리 색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안 해도 되고. 그 세 번째 가 있죠. 세 번째 가 텍스트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그림자? 그림자는 뭐야? 그림자가 생기네. 그림자가 막 생겨. 반사는 뭘까? 반사. 반사. 이렇게 뭐 반사. 그 유리, 얼음에 비춰진 모습.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물에 반사된 것처럼 반사. 이런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는 바짝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좀 떨어져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길게 드러워지는 게 있고, 짧게만 보이는 게 있고. 네온은 뭔가 보세요. 네온은 네온 사인처럼 겉에다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리게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네온을 안 넣으면 좀 안 이쁠 수도 있는데, 네온을 집어넣으면은, 근데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좀 그렇죠? 이거 마음에 들었어. 주변에 뭐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입체 효과도 있어요. 입체 효과라고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이 글자, 도원인의 가족 속이라는 글자에 글자가 그냥 단순히 색깔만 칠한 게 아니라 입체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기도 해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볼록 나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000 회전도 있는데 회전하지 맙시다. 지금 정신없으니까. 회전은 변환이라고 했어요. 변환. 이게 재미있어요. 변환. 텍스트 효과에 가보시면 변환이라고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뺑그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이 책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도원인의 가족 소개가 안으로 가면 원폭 파이죠. 그 밖으로 나가면서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게
두 번째 거는 휘기의 두 번째 거는 휘기야 뭐야 이게. 두 번째 거는 여기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고 사각형 이거. 뭐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변환을 눌러서 뭐를 눌러봤는데 여기 보라색 점이 생겼어요. 분홍색 점인지 뭔지 이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 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보라색 점이 이거를 좌우로 조절이 가능하면 좌우로도 뭐 괜히 건진 것 같아. 예. 그럼 다른 거 변환해 가서 두 번째가 중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얘는 또 옆에 있어. 왼쪽에 보세요. 꺾어 글자를 이렇게 글자를 꺾고 피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삼각형 이런 거. 자 이렇게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그 옆에 보면 가라고 있죠? 텍스트 효과라고 다니는 거 있어요. 처음에는 뭐야? 텍스트 채우기. 두 번째 가는 텍스트 윤곽선. 세 번째는 뭐? 텍스트 효과. 가시면 변환 있어요. 변환. 이 변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는 건데요. 모양새가 다양해요. 이거 있다. 수축. 수축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운데가 허리가 잘로 간 거고요. 우리 책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너무 큰 것 같으면 줄여도 돼. 이제는 줄어져요. 아까는 이게 안 줄었거든요? 이게 아까 안 줄었는데 잠깐 보세요. 얘를 줄이고 늘릴 때요. 요거 위치 있잖아요. 분홍색 그림 있잖아요. 분홍색 포인트 있죠? 이 분홍색 포인트를 아래로 위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얘를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비벼서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제가 오른쪽으로 비비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얘를 왼쪽으로 비비면 왼쪽으로 휘어지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잘 보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아까는 얘를 줄였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안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줄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내용을 썼다고 치고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밑에 거는 쓰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쪼금해 보시면 되고. 자, 이 도형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글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글 쓴 거를 우리가 줄이려면 줄여져요? 얘를 마우스로 줄이면 안 줄어요. 얘는 안 줄거든요. 그때는 뭐를 요거 텍스트 효과에 가서 이 변환을 바꾸고 나면은요, 그 다음엔 줄어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여져요. 예. 자,
자, 다시 볼게요. 어떻게 갖다 올려요? 이거요. 여기 보시면 이 도형을 선택하면은 8개 포인트가 보이죠. 8개 점이요. 네. 이때 제일 귀퉁이 점들, 모서리에 있는 점 있잖아요. 얘를 움직이면 대각선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거고요. 위아래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조절하면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옆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은 넓어지고 좁혀지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계선 보이시죠? 경계선. 테두리 선. 네. 이 선을 갖고 움직이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 쓰는데요? 엄마? 여기 테두리 선. 자, 여러분들 마우스를 선택을 하실 때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시면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고, 가로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대각선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위아래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마우스의 포인터가 사방 화살표일 때는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이동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있는 테두리 선이 있어요. 겉테두리에다 클릭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집그림 가져와야죠. 집그림이요. 자,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클립아트라고 하는 내용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클립아트를 해서 뭐를 찾을 거냐면 가족이라고 써보세요. 가족. 엔터를 탁 치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누르고, 가족이라고 쓰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가족과 연관된 것들이 나오나요? 해보세요. 지금 가족이라고 쓰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결과 없음이라고 나옵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없음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여기 빙 컨텐츠 포함이라는 게 있으면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 버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그림으로 할래요. 이 그림으로.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한 번만 클릭하면 일로 떠요. 자동으로. 두 번 누르면 두 번 뜹니다. 심슨 가족도 있네.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 집은 어떻게 생김새가 특이해. 애나 어른이나. 아, 5가족이구나. 이 집은 강아지까지 6이네. 예, 요런거 누르면 이렇게 뜨네.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가족 속의 옆에다가 하나 붙여 넣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했던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뭐 있는 거라도 써야지 뭐. 자, 그래 놓고 얘는 심슨 가족을 만약에 여기다 쓰겠다라고 하면 심슨 가족을 선택을 해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줄여야죠. 줄이는 것도 8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대각선을 갖고 조절하면 됩니다. 대각선을 갖고 조절하면 같이 줄으니까 가로 세로가 편해요. 요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액자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심슨 가족을 어플라이 어떻게 어디를 눌러야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도 찾으시라는 거지. 똑같은 거 없으시면 빙 컨텐츠 포함을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뭐라고 나오네요.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 있는 뭔가가 나오네요. 이런 것도 이쁘다. 그림 바꾸려면 그림을 바꾸시려면은요, 그림을 지우시고 다른 그림을 클릭하면 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난 이 그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있으시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우세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그럼 나머지 그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하면 올라오겠죠? 한 번만 클릭하면 조금 지체됐다가 뜰 거예요. 예, 여기 떴네요. 근데 굉장히 큰 그림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여야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3조고라고 하는 걸 검색해 봤더니요, 이런 게 나오네. 세발 까마귀. 예. 그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 세발 까마귀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남자 등치 큰데 목소리 아주 곱상하게 내는 사람이 있죠.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그림을 꾸미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그림 도구 서식으로 또 떠요, 메뉴가. 그럼 거기에서 요런 걸 이용하면 반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액자 같은 걸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하면 되고, 하면 마음에 들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2010에서도 그림 불러와서 꾸미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얘도 그런 건 있다 하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83쪽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도형 집어넣는 방법 해볼게요. 도형. 클립아트 안 쓸 거라면 클립아트 닫으시면 되고요. 자,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그림이 있고 도형이 있는데,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도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형. 근데 도형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선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기본 도형도 있고 뭐 블록 화살표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네모 중에 사각형 중에 두 번째 거, 사각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서리가 둥그런 사각형이라고 나올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시고 화면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너무 크지 않게. 그거 똑같은 모양이야? 아니, 아무거나 저처럼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 선에서부터 삼각형 밑으로 설명선까지 되게 많잖아요. 이때 뭐 웃는 얼굴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한번 그리고 나면은 상단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뭐 햇님 얼굴을 선택하고 또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림이 아닌 시트를 선택하면 다시 삽입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림을 선택하면, 도형을 선택하면 이 도형들이 떠요, 메뉴가. 그럼 그 중에 뭐 동그란 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고, 아예 동글뱅이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형 중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도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도형을 클릭하면은요, 노란 점이 나타나네요. 노란 점을 가지고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웃는 얼굴도요, 점을 조절하면 화난 얼굴 됩니다. 이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그렇게 깎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둥글게 깎을 수가 있고요. 더 둥글게 깎을 수 있고, 왼쪽으로 바짝 피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자, 얘 볼게요. 얘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이렇게 됩니다. 보셨어요? 왼쪽에 있는 도형이 오른쪽처럼 도형처럼 변해요.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노란 조절점이 어떤 건 3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얘는 조절점이 없고, 얘는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도형들은요, 조절점이, 보세요. 4개가 나와, 4개가. 조절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도형이 노란 조절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자, 이런 모양도 된다고. 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고. 이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노란 조절점을 땡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 그림이나 여러분들이 한 4개 그려 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림의 모양새는 상관없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세요. 참고로 모든 도형은 클릭을 하고 글자를 쓰면 돼요. 도형에다가 클릭을 하고 글자를 쓰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도형을 글자를 쓰긴 썼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글자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홈에 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눌러주시면 글자가 가운데 쏙 들어오죠. 자, 이 도형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삽입, 도형, 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선들 있잖아요. 여기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을 직선이냐, 꺾은 선이냐, 곡선이냐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제가 직선으로 하나 연결해 볼게요. 한쪽에만 화살표 있는 거. 화살표 하나만 돼 있는 거 있어요. 자, 오른쪽 사랑이라는 곳에 마우스 쑥 갔더니 빨간 점이 나타나요. 웃는 얼굴에다 갖다 대니까 8개 점이 나타나요. 그럼 나는 여기 사랑이라는 오른쪽 여기다 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우스가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다가 웃는 얼굴에다 쓱 갖다 대니까 빨간 점이 나타나요. 빨간 점들이 나타나는데 그 점에다 마우스를 쓱 갖다 놓으면 연결이 된 거예요. 뭘 연결한 거냐 보세요. 요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 선을 가지고 꺾은 선을 해볼까 합니다. 꺾은 선. 자, 웃는 얼굴하고는 연결선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행복이란 도형 원하고 사랑이란 도형 안에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끌고 가면 도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따라다닙니까? 이 선이 알아서 도형하고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걸 연결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형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1번 도형하고 2번 도형에다 대고 선을 쫙 걷단 말이에요. 자대고. 그런데 도형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서 1번 도형을 옮기면, 얘를 옮기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고 따로 얘만 가고 선을 따로 연결하려면 힘들잖아.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연결했는데 잘 보시면 안 붙었어. 얘가 안 붙었다고 지금. 그냥 풍선 줄 들고 있는 것처럼 줄만 쫓아다녀요. 끄트머리를 딱 클릭해서 요거를 요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이 왼쪽 도형과 위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나나 보세요. 이렇게 붙어다녀요. 다시 보여드리면 선을 그리실 때 요 선들 있잖아요. 선, 직선, 꺾은 선, 곡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없는 선, 도착에만 있는 선, 출발과 도착 같이, 시작과 도착 같이 화살표 그리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사랑이란 도형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 두 도형하고 왼쪽에는 세형 도형이, 세 개 도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잘못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따라다니는 거는요, 선이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예, 다른 부분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도형을 그리는데 이 연결선 연결하는 건 책에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얘를 이제 제거할 때는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제거가 안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선택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기본 도형에 보니까 하트 그림이 있는데, 하트 이거 이 하트 그림이 있어서 여기다가 사랑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랑이란 글자를 썼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크게 하면은요,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돼요? 숨어요. 잘리거든.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 다음에 이 하트를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리기 도구에 가서
이 사랑이란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 여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책에서는 지금 어떤 걸 했나? 이걸 했나? 이렇게 강한 효과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 보세요. 얘를 엉뚱한 데를 클릭하면 즉 글자를 쓰는 쉬트를 클릭하면 홈에서 보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림을 부르면 그림에 관한 서식이 따로 있고요.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에 관한 서식이 따로 있고요. 다 별도의 서식이 따로 뜹니다. 메뉴가. 그런데 보시면 클릭하면 뜨긴 뜨는데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떠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메뉴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형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글꼴은 직접 내가 지정해 줘야 돼요. 글꼴은 오, 글꼴 예쁜 거 많네요. 울릉도, 뭐 크리스탈 이런 것도 있고요. 태백도 예쁘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예뻐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꾸미고 싶을 때는요, 일단 클릭해보고, 그래도 뭐가 안 나오면 더블 클릭해보시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라고 있거든. 그럼 그거 하셔도 되고, 컴퓨터는 원칙이 클릭, 더블 클릭 이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것만 잘 하시면 웬만한 기능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엑셀스러운 거를 꾸미는 거는 따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엑셀을 처음 해봐. 근데 얘를 가지고 뭐 꾸미고 싶어, 뭘 집어넣고 싶어, 그럼 삽입에 가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뭐를 집어넣었어. 그림을 가져왔어. 그림을 여기 가져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꾸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저 위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뜨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막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변하잖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경 제거라는 말도 나오고, 예, 배경 제거, 뭔지 몰라도 배경이 제거됐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 테두리만 꾸미는 기능이 있고, 그림 테두리 뭐 수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림 보세요. 그림 수정하는 거 포토샵보다 훨씬 편해. 이런 그림을 수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밝게, 이런 게 어둡게도 할 수가 있고 밝게도 할 수가 있고, 예. 색도 꾸밀 수가 있어. 색도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꾸밀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꾸밈 효과도 있어. 꾸밈 효과 이런 거 격자 무늬 같은 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모자이크 같이 처리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뭐 유리, 목욕탕 유리 같이 이렇게 엠버싱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말고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뭐 그림을 압축하는 기법도 있다 그러는데, 압축? 잘 몰라? 그럼 취소하고. 어떤 거는 바로 해결이 되니까 클릭하면 되는데, 어떤 거는 뭐 어떻게 하래. 이렇게 뭘 집어넣으라고 뭐 하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엑셀에 있는 엑셀스러운 기능은 아니에요. 엑셀은 계산하고 뭐 하는 게 엑셀스러운 거야. 자,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에 신혼부부 재테크 10개명 해가지고 허례허식 결혼자금 아껴 종잣돈을 만들어라.
딴 주머니 차지 말고 재무 상태를 공유해라. 이건 우리 한글 2010으로 해도 되잖아. 굳이 이런 걸 엑셀로 안 해도 되겠지만 해봐도 되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 글자 쓰고 하면 되지. 예. 거기다가 돈 그림도 하나 넣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미면 도움이 되죠. 87페이지 4번 보세요. 아름반 주소록.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한 반에. 저희 때는 70명씩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우리 작은 애 보니까 20명이던데요. 그 학교는 한 반에 20명이야. 그래서 딱 세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항해과 60명, 기관과 60명. 그래서 1학년이 120명이야. 3기 학년이니까 360명이잖아요. 저는 다 기사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문 잠궈놓고 못 나가게 가르치거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군대식으로 점호 받고 점호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친구들 연락처 같은 경우도 만들기 쉬워요. 20명이니까.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우리 반도요. 이름 반도. 거기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야 우리 연락처 주고받읍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연락처 쭉 만들어서 엑셀로 만들든지 한글 2010으로 만들어서 프린터로 20장 인쇄해서 코팅 쫙 해갖고 나눠주거든. 근데 컴퓨터 반은 잘 안 하더라고. 왜냐면 앞사람은 강사 얼굴 알고 뒷사람은 앞사람 뒤통수만 알아. 뒷사람은 앞사람 얼굴을 몰라. 앞에 있는 사람 앞통수만 뒤통수만 보이니까는. 컴퓨터는 특성상 앞을 보고 수업을 하잖아요.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출석부 만들어서 주소록 만들어서 다 배포하기도 해요. 다른 반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창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10명 정도가 친구다 그러면 요렇게 코팅해 갖고 만들어서 줘도 되죠. 예쁘게.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9페이지. 요런 것들이 엑셀스러운 거야. 요런 것들이.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다 입력해야 되나? 자, 열기 눌러볼까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눌러서 열기를 선택하시면 열기 아이콘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편해. 매번 파일에 가서 열기 하려면 귀찮잖아. 그냥 이거 누르면 편하지. 클릭하시고 315-5211B죠. 소스에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게 6장이죠. 6장. 그 뭐 가계부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라고. 가계부 파일 있네.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뭐가 안 되면 답답한 거잖아요. 뭐가 안 되면 답답한 건데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냐 이거지. 뭐가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요거 성한당이잖아요. 자 보세요. 요거는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은 클릭을 하면은 세 가지 메뉴 중에 하나가 떠요. 열기, 저장, 취소. 밑에 화면 그렇게 열려있죠? 자 여기 보세요. 취소는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고, 열기는 뭐고 저장은 뭐냐 하는 건데, 열기는 일회성이에요. 저장은 두고두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열기를 누르면 일단은 컴퓨터에 보관은 해요. 저장을 해. 근데 어디에 저장인지를 본인이 몰라. 근데 한 번만 보고 말 거야. 그러면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두고두고 써야 되잖아요. 그땐 저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장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저장 명령을 걸면은 무조건 저 꼭대기에 즐겨찾기 폴더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이 원칙이에요, 원칙. 항상 여기에 저장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저장됐는데 얘는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못 꺼내 쓰거든, 엑셀에서. 얘를 압축을 풀어야지. 압축 풀기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제일 긴 거. 그러면 폴더가 요 315521111B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겨. 폴더를 만들면서 압축을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요거. 요 폴더의 압축 풀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파일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파일이 나왔는데, 이 파일을 제일 좋은 거는 그 폴더를 만들면서 압축을 푸는 거야.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면서 글로 들어가.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를, 소스에 있는 6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럴 때는 다운로드 폴더에다 두는 것보다는 어디다 두는 게 좋다? 문서, 내 문서 폴더에다 끌어다 놓고 작업하시는 게 또 사용할 때는 편해. 컴퓨터는 용도가 다 있어요. 내 문서,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곳, 작성한 문서를 보관해 두는 곳, 다운로드, 인터넷상에서 가져오는 거를 보관해 두는 곳, 용도가 있는 애거든. 다. 우리도 신발장 용도가 있고, 싱크대 용도가 있고, 책상 서랍 다 용도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폴더가 다 용도가 따로 있으니까 편한 용도에다 놓고 쓰시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열기 또는 실행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일회성. 저장은 두고두고 쓰겠다. 지속성. 취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열기랑 실행은 같은 거예요. 응? 같은 거예요. 열기랑 실행이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실에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PC 정비 자료실 뭐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보면은 여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거는 근데 인스톨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직접 실행이 가능해요. 클릭하면 실행이라고 떠요. 그런데 얘는 실행을 하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쓸 수가 있어요. 저장 안 하고 실행만. 예. 그런데 우리 집 컴퓨터는 현재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 인터넷으로 실행을 해야 얘를 저장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지금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얘를 저장해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USB 메모리를 담아서 집에다가 설치하면 되죠. 그럴 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PC 정비 자료실에 있나? 어떤 것들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회성 요런 거. 요거는요,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은 얘는 실행을 하면은 그냥 실행되고 말아요. 설치되는 게 아니야. 얘는 뭐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작동이 되고 나면은 얘를 이제 다 했다고 치고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또 클릭해야 돼. 그럴 땐 저장을 해서 갖고 있어야 굳이 인터넷 안 들어가도 계속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써먹을 때는 저장을 하는 거고, 한 번만 써먹고 말 거다 그러면 실행을 하는 거고, 열기도 한 번만 써먹고 말 거다 그러면 열기를 하면 되고, 두고두고 써먹을 거다 그러면 저장을 하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자, 가계부란 문서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시트 2번 보세요. 밑에 시트 2번. 밑에 시트 2번 보이시죠? 네. 거기가 뭐 결제란이 있네? 이 결제란을 요 가계부에다가 집어넣어 가져올 거야. 여기다 이렇게 탁 가져올 거야.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돼.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복사해 보세요. 블럭을 다 잡아서.
네, 블록은 잡혀 있죠. 네. 자, 블록을 잡고 복사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쉬트 1번에 와서 이동내잖아. 이쯤 대충 이동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여기 붙여넣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안 맞아. 너비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아. 자, 실행 취소는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왼쪽 꼭대기로 가면 왼쪽 방향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돌아가는 거. 그럼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는 높이가 다르고요. 높이가 다르고 너비가 달라요. 여기 높이가 높은데 내가 가져올 때는 높이가 낮거든. 그리고 여기는 너비가 좁은데 가져올 동네는 너비가 넓거든. 그럼 못 들어와요. 똑같이 안 들어와. 방법이 뭐냐? 얘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 카메라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얘를 그림처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처럼. 복사는 하고요. 예. 자, 복사 먼저 하시고요. 네. 쉬트 1번에 와서, 쉬트 1번에 와서, 쉬트 2번에 있는 걸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던, 여기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던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쉬트 1번에 와서, 대충 놓고, 붙여넣기 화살표가 있을게요. 붙여넣기 화살표. 붙여넣기라고 하는 저 위에 그림 말고 붙여넣기 화살표. 얘를 누르시면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이 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가보면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해서 세 번째 거. 그 산에 햇님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의 세 번째 거.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붙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 지금 책의 순서랑 약간 다르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89페이지 그림 보세요. 89페이지. 89페이지에 가계부 밑에 결제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화면하고 같은가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안에가 안 보여요. 우리 책은 안에가 안 보이는데 얘는 안에가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게 보이죠? 그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기. 눈금선. 보기와 눈금선을 해제하면 깨끗해요. 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아니잖아 또. 눈금선은 다 보이는데 요 안에 눈금선은 안 보인 거잖아 지금. 아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원본을 복사하고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와서 붙여넣기 화살표에 가서 그림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카메라로 착각 찍는 게 있다 그랬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계부 상에 있는 결제란 선택하고 지우시면 되고요. 자, 얘를 블럭 잡아서 카메라 착각 찍을 건데 카메라가 이 안에 메뉴판에 없어요. 엑셀에서는 기본 메뉴상에는 없으니까 카메라라는 메뉴를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 볼게요. 아까 우리 열기 버튼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빠른 실행 도움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서 보시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명령 찾으셨어요? 네. 누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많이 사용하는 명령 누르셔가지고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눌러봐야지.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눌러보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쭉 내려가시면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찾으셨어요?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중간에 보면 추가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착 와요, 카메라가. 카메라라는 기능이 평상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카메라라는 기능을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야 카메라가 일로 착 온다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카메라 기능이 하나 생긴 거야. 디카 같이 생긴 게. 카메라 그림 생겼어요. 그러면 블럭 잡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 여기다 클릭하셔도 돼. 여기다 클릭하셔도 이렇게 떠. 다시 얘를 블럭 잡고 카메라를 클릭하고 쉬트 1번으로 와서 대충 찍으면 결제란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치만 조정하시면 돼.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를 아까 시트 1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요 결제란을 블럭을 잡고 카메라를 한 버튼 누르면은요 착각 찍힌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 찍힌 게 붙어.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붙일 게 아니잖아. 그럼 얘를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붙이면 일로 오겠지. 여기다 붙여놓으면 일로 오겠지. 다시 얘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서 제1작업 화면 밑에 왼쪽에 제1작업으로 가서 이쯤에다 놓고 찍으면 착 들어가겠지. 위치만 조정하시면 돼요. 위치만. 아, 얘는 뒤에가 가려지네. 뒤가 가려졌죠. 그렇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얘를 블럭 잡아서 카메라로 착각 찍고, 그럼 찍혔으니까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찍힌 게 사진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둘째, 셋째, 엄마, 아빠 있잖아. 여기다 블럭 잡고요. 색깔을 노랗게 칠해보세요. 색깔을 노랗게 칠하면 원본이 칠해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어. 원본을 꾸미잖아요. 원본을 꾸미면 원본을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꾸미면 복제된 것도 꾸며져. 자, 카메라 기능하고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하고 두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게 편하다 안 편하다가 아니라 두 가지 차이를 기억을 하셨다가 편하신 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보세요.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얘가 줄이 높더라도 여기는 줄이 낮으면 낮은 거로 가는 거고, 여기가 줄이 높으면 짱구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고 그림처럼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카메라로 착각 찍어서 빼올 거냐, 아니면 복사한 거를 그림으로 붙여서 빼올 거냐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빼온 거는 뒷배경이 투명으로 돼 있는 거고, 얘를 그림으로 찍은 거는, 그림으로 카메라로 찍은 거는 뒤에가 가려지게끔 하는 거고. 그럼 얘도요, 보세요. 얘도 색깔을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흰색을 칠해버리고, 흰색을 칠하고 얘를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투명이지만 여기는 그림이 안 보이죠? 뒷배경이요. 여기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칠하면 얘도 흰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여기 아까 노랗게 칠한 거를 찍어 온 거니까는, 그림으로 붙인 거니까 노랗게 된 것처럼 얘도 색깔을 칠해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색깔이니까 흰색이죠. 흰색으로 칠해서 그림으로 붙이면 얘도 깔끔해요.
근데 원본을 바꾸고 싶으면 원본이 바뀌는 대로 얘도 바뀌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보면은요, 지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지출 방법.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셋 중에 하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해서 헌금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현금이라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하나만 써야 돼. 다른 걸 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꾸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저 상단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값.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현금이라고 써야 되는데 현찰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값이라고 하지 말고 목록이라고 바꾸시고 원본란에다가 현금 쉼표, 신용카드 쉼표, 체크카드 세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옆에 화살표가 나타나요. 클릭해 보시면 화살표가 나타나.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현금이라고 써야 돼. 근데 모르고 현찰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안 돼. 입력 안 돼. 이 중에 골라 쓰면 되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이걸 골라 쓰면 편하지. 자, 입력하려고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화살표가 나와요. 펼친 목록이. 그 중에 골라 쓰면 편하겠죠? 이렇게 골라 쓰라는 거지. 해보셨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본래 이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 원본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컴마 구분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목록 중에 하나만 뜨는 거예요. 예, 목록만 뜨는 거니까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지출 방법은 아까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또는 신용카드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편하게끔 해놨어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렇게 고르면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항목은 양이 많아요. 항목이 많아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여기 나타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보세요. 블록 잡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이라고 하고 원본란에다가 여기다 급여라고 쓰고 쉼표, 적금이라고 쓰고 쉼표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많은 거야. 원본 양이. 그러면 쓰지 말고 마우스로 얘를 블록 잡아. 그냥 원본란에다가 쓰지 말고 블럭을 잡자고. 이렇게 밑에 여유 공간까지.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90페이지 보세요. 우리 책을 먼저 좀 볼게요. 90페이지에는 이 지불 방법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직접 목록에다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92페이지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는 항목 양이 많으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제가 색깔을 따로 칠해놓은 영역을 아예 범위로 잡아주자 이거지. 근데 책은 요만큼만 돼 있었어요. 근데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 학원비 이것도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교육비 이렇게, 공과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공과금이 있나요? 통신비. 통신비를 공과금으로 넣을까? 그럼 교육비는 빠졌잖아. 교육비. 교육비도 하나 넣고 싶고, 또 뭐가 필요할까? 경조사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추가하고 싶으니까 아예 여유 공간을 좀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지.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 그럼 이제 여기에는 보세요. 아까랑은 다르게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여기는 급여라고 선택하고, 여기는 문화생활이라고 선택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 교육비라고 써. 교육비라고 쓰고, 뭐 경조사비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원비. 병원비가 있나요? 병원이라고 있네. 또 뭐가 없을까? 뭐 두 개를 제가 더 추가했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더 들어갔잖아. 알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아까는 모든 값이라고 돼 있던 거를 목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목록에다가 직접 항목을 썼잖아요. 컴마로. 근데 쓸 양이 많으면 쓰지 말고 범위를 지정해버리자 이거지. 범위를 지정해버리자 이거지. 지정이 안 되는 여기. 자, 보셔야 돼요. 목록을 선택했죠? 그리고 범위를 잡으면 안 되고, 원본을 클릭하고,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고, 그리고 블럭을 잡아야 범위가 들어가요. 이거를 다시 보세요. 얘를 목록으로 선택을 해놓고 얘를 들어가면 안 되고, 목록을 선택했으면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클릭하고 가야 돼. 클릭하고. 그럼 들어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서 추위 많이 타는 사람,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대신에 낙지볶음 뭐 이런 거 매운 거 맛있다 그러는데 보기만 해도 막 땀이 나. 맵고 막. 예, 저는 체질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지출내역이 들어있는데요. 어느 게 많은지 어느 게 적은지 딱 봐도 2,500원이 제일 작은 것 같고 20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양이 많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요 뒤에. 예. 자, 여기 보시고요. 블럭 잡으시고 홈에 와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이라는 세 가지 그룹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막대나 색조나 아이콘 집합이나 뭐냐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로 구별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데이터 막대는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서 색깔이 점차 변하죠. 단색 채우기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탁 칠해버리는 거고, 그라데이션 빨강은 뭐야? 빨간에서 흰 거로 변화되게끔 하는 거니까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할지 단색으로 칠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 파란색 그라데이션 하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거 하셔도 되고 저거 하셔도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넓혀놓고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좁은데 제가 넓혀놓고 보여드린 이유는 저기 7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2,500원도 있는데 숫자는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은 잘 보일 거예요. 어떤 애는 색깔이 굉장히 좁고요, 어떤 애는 색깔이 굉장히 넓게 나와요. 넓게 나오죠. 그렇죠. 넓게 나오는 건 큰 값이고 좁게 나오는 건 작은 값이에요. 제일 넓은 게 최대값이고 제일 좁은 게 최소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만원은 잘 보시면 그래프가 한 반 정도 보이죠? 그럼 얘는 중간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7만원이 아니라 얘를 70만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7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바꾸면 얘가 제일 최대값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7만원보다 70만원보다 다 작은데 중간치도 없어. 중간치도 없어. 다시 70만원을 7만원 다시 돌려놓고 보면 7만원은 7만원을 보시면은 중간치보다 좀 안 돼. 중간 안 되는 애인가 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자, 얘를 바꿔볼 거예요. 바꿔볼 건데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겁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비어있는 지출란 250만원 옆에 있는 비어있는 것부터 블럭 잡고 7만원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하얀 거서부터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는데 선택한 셀 규칙 지우지 말고 그냥 전체 시트 전체 규칙 지워 볼게요. 근데 규칙이 지워졌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색조를 해볼 겁니다. 색조가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굉장히 많아요. 첫 줄에 있는 건 뭐냐면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빨강, 노랑, 녹색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건 녹색, 노랑, 빨강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걸 만약에 선택하면은 큰 숫자가 빨간색이고 작은 숫자가 녹색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출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이잖아. 나간 돈이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두 번째 걸 딱 선택을 하면 봐봐. 제일 빨간색 20만원 많이 나간 거야. 또 17만원이나 10만원도 어때요? 붉은색 계열이죠? 많이 나간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이 나간 건 20만원이고 그보다 조금 덜 나간 건 17만원이고 녹색은 뭐야? 녹색은 거의 안 나간 거야. 노랑은 중간치 나간 거라고. 중간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얘를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또 지워 볼 겁니다. 지워 놓고 새로운 규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색조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또 뭐 빨간색이 이렇게 점차 흐리게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요. 가장 많은 녹색, 진한 녹색이 뭐냐면 많이 숫자가 큰 게 진한 거고 빨간 거로 또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가장 큰 숫자가 가장 빨간색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아이콘 집합은 뭐냐면요, 아이콘 집합은 3등분, 4등분, 5등분 나눌 수 있어요. 3등분, 4등분, 5등분인데 우리 데이터가 한 10개 밖에 안 되잖아요. 3등분만 해도 돼.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한 500개가 있어. 그러면 3등분 하지 말고 5등분 해도 돼요. 자, 제일 먼저 있는 3등분 먼저 해볼게요. 3등분을 먼저 누르면 숫자 옆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녹색이 뭐냐면 여기선 녹색이 거꾸로 큰 거예요. 빨간색이 뭐야? 작은 거야.
노란색 화살표는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는 중간치야, 중간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빨간색이 한 6개 나오고 녹색이 2가지 나왔잖아요. 녹색 2가지라는 건 뭐야? 큰 숫자가 2개 있고 중간치 되는 숫자가 2개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뭐야? 잔챙이들, 작은 숫자들. 그래서 3개의 구분을 3등분으로 나눠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고 주유비는 뭐야? 주유비는 이번 달 주유비가 적게 쓴 편이라고 보면 되지. 뭐에 대해서? 전체 비교해서. 여기는 지금 적금이 20만원 들어간 것 때문에 적금이 20만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마트에서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썼으면 얘가 큰 값이고 나머지 다 잔챙이 값으로 변해. 너무 큰 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20만원이 아니라 얘가 2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2만원이라면 바뀌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중간치가 한 2개가 보이고 지출 많이 나간 게 2개가 보이고 나머지는 뭐 적당히 나갔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를 볼 수도 있지만 색깔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자라는 거죠. 그게 사람은 시각적인 게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지출란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예. 자, 이번엔 이거 요 동네 블록 잡을게요. 요 동네 블록 잡을 겁니다. 신용카드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급한 일 때문에 신용카드를 썼나봐. 그럼 신용카드가 얼마만큼 써있는지 글자를 보려니까 잘 힘들어요. 그래서 색깔로 보고 싶은 거야. 자, 볼게요. 블록 잡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이라고 써보세요. 셀 강조 규칙. 선택하셨어요? 네. 그럼 그 중에 같음이라고 있죠. 같음. 같음을 누르시면 뭐가 같을까? 신용카드. 신용카드라고 써보세요. 신용카드를 딱 쓰는 순간 빨간색으로 치우겠다고 옆에 써있으니까 알아서 나올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는 신용카드로 쓴 것만 빨갛게 보여. 만약에 어린이날 외식을 현금으로 썼으면 안 빨개. 주유도 현금으로 했으면 안 빨간데.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애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급해서 신용카드 냈어. 그럼 빨갛게 보인다고. 하여튼 신용카드라고만 썼으면 무조건 빨갛게 보인다 이거야. 그럼 딱 보고 나서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네. 그럼 다음 달에 갚아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우리 줄이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좀 달라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란이, 이 지출란 있잖아요. 지출란이 1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금이 20만원 매번 나가는 거고 관리비 항상 뭐 얼마 나가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10만원이 넘어가는 거는 여기 10만원만 넘었다 10만원 이상이 됐다고 해서 얘만 노랗고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 전체가 빨갛게 나오고 싶어. 이 전체 줄이. 아까는 신용카드면 신용카드 해당하는 글자만 빨갛게 됐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신용카드를 썼으면 얘가 통째로 빨갛게 보이고 하고 싶어. 그런 기능도 있어요. 아까는 얘들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막대를 했잖아. 아이콘 집합 색조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갖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전체를 갖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려워요 조금은. 교재 몇 페이지노? 페이지도 잘 안 보이네. 102페이지에 조건부 서식 5번 지출이 10만원 이상이면은 그 전체가, 그 전체 줄이 다 색깔이 변하게끔 해보자 하는 거죠. 이게 조금은 어려운 기능인데
그래서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10번째 말고 11번째 여기 5월 1일서부터 5월 1일 알맹이만 쭉 블럭 잡으세요. 알맹이만 블럭 잡으세요. 여기 10번째 줄 항목의 이름은 안 잡는 겁니다. 알맹이만 쭉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세규칙 가셔서 수식, 수식. 조건부 서식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엑셀 자격증 시험은 반드시 수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묻습니다. 얘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쓰고요. 자, 보세요. 요 수식란 비어있는 칸에다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세요. 는 달러 G의 11번째 여기죠? G의 11번째가 어디입니까? 이 지출한 여기죠? 여기잖아요. 여기 지출이 10만원 이상이면 빨갛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마우스로 이 부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달러가 양쪽에 나왔어요. 달러 G, 달러 11 이렇게 썼어요. 근데 G 앞에 있는 달러는 두는데 11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야 돼요. 는 해주고 해야 되죠. 응? 네. 는은 그냥 쓰면 는이 들어가요. 네. 자, 여기 지출, 네.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클릭하면, 네. 아예 는 달러 G에 달러 11라고 뜨는데, 네. 그 11이라는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야 된다고. 안 지우면 또 안 돼요. G는 달러가 나와야 되고, 11은 달러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얘가 얼마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만원이면, 우리 6번 설명 보세요. 여기 6번 설명, 6번. 6번 설명해 보면은 수식을 사용한다 그래 놓고 그 박스 안에다가 6번의 설명에 나온 대로 는 달러 G의 11번째가 크거나 같다 10만원이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입력하고 나서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채우기로 가서 그냥 전 노란색 채를 내요. 노란색 채우고 글꼴에 가서는 굵게 파란색을 내요. 아까 빨간색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굵게 파란색 할 거예요. 노랗게 칠하고 글자 색깔은 굵게 파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뭐 진한 파랑을 하던 어떤 파랑을 하던 파란색 계열로 선택할 겁니다. 그럼 노란 바탕에 파란 글자가 진하게 나올 거라고. 확인 누르시면 자 보세요. 3개잖아. 10만원 이상이. 여기 이상하게 됐죠? 달러가 이게 샵샵샵 나왔잖아. 그럼 H하고 I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늘어나요. 왜냐면 숫자가 굵어졌기 때문에 길어졌거든. 근데 보세요. 어린날 회식이 7만원이라 알고 봤더니 이날 12만원 썼어. 그럼 얘도 10만원 이상 됐잖아. 그럼 얘도 노랗게 나와. 주유소에 가서 이번에 15만원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노랗게 나와. 아파트 관리비 이번에 7만원 냈어. 그럼 노란 거 안 나와. 내가 지출을 고치면 10만원 이상이 되면 전체가 다 노랗게 나온다고. 노란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진하게 보이고, 이 지출란의 숫자가 바뀌면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알아서 3등분 쳐가지고 큰 숫자는 올라가고 작은 숫자 내려가고 중간 숫자 옆으로 가게끔 해놨잖아요. 색깔별로. 그것도 다 알아서 조정이 돼요. 여기.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열기 눌러서 혼자 해보세요라고 있어요. 혼자 해보세요. 아까 우리 가계부 열었던 거 옆에 혼자 해보세요라고 있거든요. 유효성 검사, 카메라, 쉬트, 조건부 서식, 예산표라고 있네. 밑에 예산표라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표에서 확인란이라고 하는 시트에 보니까 결제란이 있어요. 이거. 이 결제란을 여기다 집어넣으래. 자, 이 파일은 찾으셨어요? 이거 혼자 해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열기 누르면 아까 가계부 열었었잖아요. 그 옆에 혼자 해보세요라고 있다고. 얘를 열어보시면은 밑에 조건부 서식도 있고 예산표도 있고 확인란도 있고 예산표 서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예산표에 가보시면 결제란이 비어있거든. 그러면 그 옆에 확인란이라는 시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확인란을 카메라로 착각 찍어가지고 예산표 여기다 붙이래. 이렇게. 그게 105페이지 1번 문제예요. 해보셨어요? 자, 아까 카메라 어떻게 한다고요? 블럭 잡아서 착각 찍어. 그럼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출력해줘야지. 클릭하면 출력이 되거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쫙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해봅니다. 숙박식설. 여기에 텐트, 콘도, 휴양림, 펜션 4가지만 입력되게끔 하래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먼저 블럭 잡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목록으로 바꾸고 그 목록 밑에 있는 원본란에다가 클릭하고 텐트 컴마 콘도 컴마 휴양림 컴마 펜션. 뭐가 제일 좋노?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안에 2박 3일 텐트, 4월도 텐트, 5월도 텐트, 제주도는 휴양림. 제주도에 휴양림이 있나? 있다고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골라서.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제가 텐트를 선택하고 콘도를 선택하고 휴양림을 선택하고 펜션을 선택하면 숙박비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 뭐라고 써있겠지. 지금 숙박비를 클릭해보세요. 여기 숙박비를 클릭해보시면 휴양림은 78,000원, 콘도는 83,000원, 펜션은 15만원, 아니면 텐트 4,000원이래. 펜션이 제일 비싸나? 올 펜션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우와, 거덜나 210만원이야. 근데 텐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 56,000원이야 숙박비가. 야, 텐트가 낫겠다. 아, 쫓겨나죠. 예. 마라님을 텐트로 모셔? 예. 쫓겨나게 따갈 만한 짓을 하는 거죠. 예. 한 번은 휴양림도 갔다가 펜션도 갔다가, 예, 저때 언제 5월달도 텐트에서 자면 추워요. 입 돌아가. 콘도로 모시는 거는 밥을 헤매긴다는 뜻이니까, 예, 괜찮고. 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숙박비가 척척척 계산이 되죠. 숙박비가 바뀌면 합계가 바뀌겠죠. 합계가. 제주도를 3일간 텐트 치고 생활하면 항공비는 빼고 생활비만 236,000원이라고 나오겠죠. 자, 106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표 서식에 가서 예산표 서식, 아까 예산표를 가지고 꾸몄는데 그 옆에 보면 확인란 옆에 예산표 서식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여기에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잖아.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당일 코스도 있겠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면 아이콘 집합을 뭐라 그래? 저 끝에 있네. 깃발로 표시게 하면 깃발 그림 있죠?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얘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 5일짜리 강원도는, 예, 녹색으로 나오고, 이틀짜리는 어떻게 돼? 이틀짜리 빨갛게 보이네.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중간치에 따라서 깃발의 색깔이 변하게끔 하는 것 같고. 자, 얘들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합계가 제일 크잖아. 숙박비, 기본식비, 기타 비용, 교통비 합친 게 합계인데 합계까지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막대를 누르면 항상 합계 쪽이 넓게 나오겠죠. 합계는 합계대로 블럭 잡고 조건 막대를 넣어주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블럭 잡아서 색깔을 막대를 넣어주고 해줘야 되지 않겠을까요? 이거 한꺼번에 잡으면 합계 항상 많은 거잖아. 합계. 특히 밑에 총합계는 또 블럭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빼고. 근데 보하니까 이 책은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여기 가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그냥 파란색 막대를 넣었나봐요. 이렇게. 그러면 합계가 제일 많지. 본래는 따로따로 해야 숙박비도 어디가 많고 적게 들어가고 기본식비도 많고 적은 게 따로따로 보여야 되겠죠. 한꺼번에 잡아야 되나? 아니면 합계만 해도 되고, 합계를 가지고 비교해봐야지. 야, 펜션 해라면 안되겠다, 많다. 그래, 너 혼자 살아라 하겠죠. 그럼 텐트는 강원도 5일 텐트 숙박비가 16,000원이래 야, 이건 좀 그렇다. 예.
그래서 기간에서 하루 빼야죠. 5일이니까 4박 5일이니까 4번 자는 거잖아. 그 5에서 하루 뺀 4를 4,000원씩 곱해서 16,000원이 되는 거죠. 위에 보면 공식 나와 있어요. 위에 공식이 나와 있거든. 이런 계산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시면은 108페이지와 109페이지는 뭡니까? 그 시트 1번이라고 쓰는 자리 이거 같은데, 이거 1회 방문 2회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죠. 이거 여기에 지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에 여기 있는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역에 종류에는 한식 일식은 들어가 있어. 여기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식당 이름이야 일일이 써야 되지만 한식인지 일식인지 중식인지 이건 고르게끔 하는 거야. 베트남식인지 고르세요 이거야. 전 일식인데요. 굶어 없어 이거지. 일식은 없잖아요. 일식도 하나 넣어주려면 이제 바꿔야지 뭐 코드를. 이거 어떻게 했을까? 1회 방문 2회 방문 어떻게 했을까? 조건부 소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으려나? 아닌데. 그냥 색깔 맞는 건가? 그렇죠. 뭐 색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서 색깔을 여기다 집어넣으래. 그러면 흐린 색깔은 한 번 방문한다고 파란 색깔은 진한 색깔은 2번 방문했다는 뜻이야.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표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삼봉냉면 8번에 강남구에 있는 삼봉냉면을 한 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색깔을 이걸 눌러주면 한 번 간 거고 진하게 눌러주면 2번 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직접 내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중복된 것도 있어요. 중복된 거 여기 보시면 청평가든이 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봐보세요. 똑같은 게 2번 걸려있네. 2번 여기도 하나 있고 밑에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별할까? 자, 블록 잡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중복된 거. 고유적인 거는 너무 많고 중복된 게 있단 말이에요. 중복된 거. 자, 블록 잡고 일단 뭐든지 블록은 잡아야 돼요. 얘를 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여기는 중복된 게 많지. 경기, 인천, 서울 중복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된 거를 선택하면 안 되고 이름을 한번 보자고. 혹시 전화번호가 중복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블록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에 가면 중복이라고 있다고. 중복. 그러면 색깔을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글자 색깔을 빨갛고 진하게 해보자. 굵게 해보자고. 글자 색깔을 빨갛게 하고 굵게 해보자고. 굵게. 그 확인 누르시면은 중복된 게 보여. 여기 중복된 게. 그럼 전화번호들 비교해 봐야지. 전화번호도 똑같아. 2군데가 나왔네. 그럼 한 군데는 없어야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2번하고 17번이 동일한 데잖아요. 식당이. 그러면 제거해야죠. 굳이 2개 넣을 필요 없잖아. 여기도 한 번 가고 여기도 한 번 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중복된 거는 제거해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복된 글자를 색깔을 꾸며보자 이거지.
그러면 청평가든이 중복된 거고 삼봉냉면도 중복될 수도 있죠. 또 있으면 또 나올 수 있지. 그 냉면집 이름이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무슨 가든이잖아. 무슨 가든 무슨 가든. 청평가든이 가평에 하나만 있겠냐고. 청평에 가도 청평가든이 있겠고 가평에 가도 청평가든이 있겠죠. 근데 위치도 똑같아. 위치도 똑같아. 전화번호 똑같아. 한 집이잖아. 그 블록 잡고요. 네 번째 줄 항목 이름은 빼고 알맹이만 블록 잡고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탭에 가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데이터에 가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거든. 번호는 빼고 번호는 빼고 번호는 1번, 2번, 3번 다를 수 있으니까 번호는 빼고 장장 잠깐만요. 여기다 클릭해볼까? 여기다? 이 동네다 클릭해볼까? 그럼 잘 편하겠다. 블럭 잡지 말고요. 이 동네 안에다가 클릭해보세요. 그냥 이 동네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해 가면 번호는 빼세요. 번호는 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하나가 빠져요. 그러니까 청평가든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뺀 건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식당명을 동일한 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고요.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17번 라인이 없어지면서 중복된 항목이 없으니까 빨간색도 사라지죠. 중복이 돼야만이 빨갛게 보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가 토담 순두부가 아니라 민물공원이면 어떻게 될까? 민물공원 같으면 얘도 공원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잖아. 중복되는 거지. 근데 이름만 중복이야. 여기는 순두부집이고 여기는 매운탕집이니까. 근데 청평가든은 동일한 거니까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아무 동네에다가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자 이거지. 번호는 빼고 확인 누르면 하나를 제거한단 말이야. 밑에 거를. 위에 건 제거가 안 되고 아래 게. 그럼 이제 청평가든이 두 번이 없으니까 빨간색도 사라지죠. 요런 거는 한글 2010으로는 불가능해요. 비교 분석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찾아내고 하는 거는 한글 2010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은 이게 아주 잘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식, 계산 공식을 해보는 계산식. 이게 조금은 우리가 한동안 계산하는 거 안 해보고 살았잖아. 더하고 빼고 하는 것만 해봤지. 여기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는요 천천히 설명드릴 겁니다.